학술지, 뭐 논문집 이런 거, 논문집에 뭐 논문을 검토한다든가 평가한다든가 레퍼리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논문을 이제 레퍼리 한다든가 혹은 어, 뭐 학회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점수를 모아야 됩니다. 조금씩. 예. 그 실제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디멘전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태스크 하나의 태스크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멀티플 태스크를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페이를 지급할 것인지 만약에 페이 스트럭처를 잘못 설계하게 되면 자, 1, 2, 3가 다 중요하잖아요. 1, 2, 3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연구 영역에서도 이 정도 점수를 연구 영역의 바스켓에도 물을 이만큼 채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영역의 바스켓에도 물을 이만큼 채워야 됩니다. 각각의 채워야 되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각각 채워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뭐 전념하면 됩니다. 요 미니멈 리퀘어먼트만 채우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뭐 이건 더 많은 얘기는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다 채워도 안 되는 경우가 조금 있을 수 있어서 여하튼 여기서 사실 멀티플 태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는 하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여러분이 그냥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생각해 볼 만한 주제는 뭐냐면요. 이 세 가지 디멘전에서 그 사람의 퍼포먼스를 측정을 하고 문제는 퍼포먼스를 측정을 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무슨 인사관리 과목도 아니고 경영학 과목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뭐 조직을 잘 관리하고 뭐 다스리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실제로 퍼포먼스를 측정을 한 다음에 그 퍼포먼스를 어떻게 페이로 연결시킬 것인가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인센티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관리가 사실은 핵심이고요. 그렇다면 이 멀티플 디멘전을 갖는 태스크에서 여러 가지 태스크를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하나 삐끗해 버리면 사람들이 사실 회사가 지향하는 가치와 정반대로 사람들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바가 저는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뭐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제공을 하자라고 하는 것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해서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무슨 연구 활동을 장려한다고 하면서 연구 활동의 비중을 또 확 낮췄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연구에 대한 리퀘어먼트는 또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은 학교가 지향하는 방향을 설정을 우선하고 그거에 맞추어서 인센티브를 설계를 해야 사실 맞는 것이죠. 만약에 잘못 인센티브가 설계가 되면 기업이나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는 1번인데 인센티브 설계를 잘못해 놓으면 사람들이 성과급을 받고 싶어서 애매하게 2번과 3번 활동에 몰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1번이 회사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설계가 잘못되면 직원들은 2번과 3번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직이 잘못 돌아갈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른 곳에 있거나 혹은 인센티브 설계가 잘못되어서 자신이 노력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몰두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실제로 그것이 회사가 원하는 추구하는 가치가 만약에 아니라면 그 회사는 이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경험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에 이제 한국은행에 있을 때 직원들의 업무 성과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이제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기관 자체의 특성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일을 사람들이 수행을 합니다. 물론 조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데이터 분석도 하고 훨씬 더 이제 뭐 실무와 관련된 일을 하지만 이제 저는 연구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연구 활동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데 굉장히 쓸데없는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나온 어떤 이런 논문을 뭐 한 페이지로 번역하는 거예요. 예. 한 페이지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서 한 페이지로 요약하는 거예요. 논문이 뭐 한 3, 40페이지 되니까 이 한 편을 다 읽고 자기 전공 분야면 사실 어렵진 않죠. 한 페이지를 다 읽고 이제 한 페이지로 요약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걸 하면 10점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1년에 연구부서 사람들은 1년에 논문을 보통 2편에서 3편 정도를 제대로 된 한 편의 논문 혹은 보고서 형태로
한 2편에서 3편을 써야 됩니다. 그럼 그거 하나에 100점이라고 한번 해보죠. 이 정도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300점 정도를 받아야 돼요. 최소한 200점인가요? 300점을 받아야 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논문 요약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인센티브와 이 인센티브가 사실 충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논문 요약하는데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논문 10편 있고 10페이지 요약하면 100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문을 한 편 열심히 써서 3개월 혹은 6개월 동안 논문 한 편 열심히 쓰면 100점을 받는데 하루에 논문 한 편 읽고 10점 받으면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10점 받으면 이거 열흘이면 10일이면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100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인센티브 설계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건 10점 주고 이건 100점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직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인센티브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200점, 1년 동안 200점을 받는 것이 받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논문 2편 써서 200점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논문 20편 요약해서 20페이지 쓰고 200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멀티플 태스크가 존재할 경우에는 인센티브 설계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려고 해요. 아직 5장 슬라이드를 제가 전체 다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10페이지까지는 제가 업로드를 했고요. 그래서 주말 동안 다 만들어서 제가 늦어도 한 월요일까지는 5장 전체 슬라이드를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몇 가지 우리가 프린시플 에이전트 모형에서 간과했던 것, 그러니까 지나치게 강한 가정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메인 리절트는 우리의 결과는 프린시플 에이전트 모형에서의 결과는 베이스 페이는 마이너스고요. 물론 0으로 설정한 경우에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율은 1이 돼요. 이게 우리의 메인 리절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가정들을 도입했었냐면 생산함수라고 하는 것, 에이전트가 투입하는 노력과 퍼포먼스 사이에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 선형 관계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리니어 관계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고, 자, 두 번째는 에이전트의 효용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웨이지 마이너스 노력에 따른 심리적 비용이라고 해서 2분의 effort 제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꼭 반드시 에이전트의 노력에 따른 심리적 비용 함수는 이런 2차식의 형태를 가져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게 우리의 가정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가정은 우리가 특수한 형태의 페이 스트럭처만 봤었는데요. 바로 자, 이러한 형태의 페이 스트럭처만 봤습니다. 역시 이것도 선형 관계가 있죠. 퍼포먼스라고 하는 Q와 웨이지 W 사이에 선형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율 B, 다시 말하면 이쪽이 퍼포먼스가 되고요. 이쪽이 웨이지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절편과 기울기를 찾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리니어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또 가정을 했고, 네 번째로는 노력과 생산 사이에 어떠한 불확실성도 없어요. 제가 노력을 많이 하면 그만큼 퍼포먼스도 좋아지는 것이고, 보시죠. 제가 노력을 적게 하면 퍼포먼스가 나빠져요. 그래서 퍼포먼스와 노력 수준 사이에 어떠한 불확실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퍼포먼스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해도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는데, 네 번째는 존재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엡실론을 썼는데요. 이 엡실론은 랜덤 변수이고, 노력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엡실론이 마이너스 값을 갖거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러면 저의 퍼포먼스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노력 수준을 별로 투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럭이 작용을 해서 운이 작용을 해서 만약에 이 엡실론이라는 것이 어떤 큰 값을 갖게 된다면 그러면 저는 노력을 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